대규모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해결부터 담합 적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민생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추구하는 국민 경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요금을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담합한다면 국민은 손쓸 방도가 없겠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행들의 어떤 이 금리 담합 문제, 네. 또 이제 통신사들의 또 통신요금 담합 문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죠, 공정위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이제 경제 분야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민생활, 즉 민생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해결이나 또는 시장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어떤 거시적인 사안, 또 나아가서 이제 담합을 적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비자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사안 등 다양한 사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공정의 역량을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균형감 있게 그렇게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항상 이 민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은 또 공정거래법 1조에도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1조를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와 이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먼저 독과점 문제에 대응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남용해서 택시 배차 기준, 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가맹 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독과점 위반 행위로 보고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합, 또 사업자 간 이거는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죠. 주택건설 주요 소재인 철근 입찰 담합, 그다음에 농민들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그다음에 자동차 썬루프 부품 가격 담합 등을 엄정하게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소위 가불관계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융통신 시장에 저희가 경쟁 촉진을 위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출 이자라든가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등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제 통신 3사의 5G 관련된 과장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를 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가맹점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가맹거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수 품목 관행 개선을 금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필수 품목이라는 것은 이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말하는데요. 이런 필수 품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맹사업의 어떤 통일성, 균질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한다든가 또는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게 가맹점주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민생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필수 품목의 지정이나 변경 등을 계약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게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이거를 반영해서
구입을 강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그런 계획을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또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게 하도급 거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수급업자의 부담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은 이런 원자재 가격 점프가 있는 경우에 위험 부담을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질 또는 뭐 이런 게 언론에 제일 네.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뭐 예. 백화점이니 뭐 예. 무슨 마트니 대형 마트니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는 예.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완전 의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병폐가 예. 있더라고요.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대규모 온라인몰이 네. 그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때는 네. 상품의 가격을 올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에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또 그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해서 공정거래 협약 이익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는 편의점 분야의 그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우리 경제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 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저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0건의 그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카쉐어링, 렌트카 차량 관련해서요. 주 사무소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만약 그 차량을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납하게 되면 그 차량을 주 사무소 지역으로 이송하는 탁송 비용을 네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맞아요. 비용이 예.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서 그 소비자들의 탁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고요. 예.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예. 경쟁을 촉진해서 이제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인데요. 완성 자동차 업체가 공급하는 순정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와 품질은 거의 동일하면서 가격은 훨씬 싼 인증 대체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공정위가 인증 대체 부품이 수리 부품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뭐 그런 건 아주 좋은 정책들이고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예.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로는 조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최근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다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속임 상술인데요. 온라인에서 화면 조작과 같은 이제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실수나 착각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그런 예. 행위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령 이제 뭐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든가 예. 또는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게 조작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그런 다그 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그 특정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예.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예. 임시 중지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금 임시 중지 명령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법 개정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앞서가면서 네. 예상되는 피해나 불공정 거래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딱 제도나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조금 일부 보이면 저희가 바로. 요건을 보고 이제 예. 그 부분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조금 엄격해서 그 예. 발동이 조금 제한돼 있었는데요. 그 발동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우리 이제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출판사와의 각종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문체부 특화청과 더불어 예. 저희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정고무신 사건은 우리 컨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컨텐츠 그런 거래 사건이라고 관행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선 출판사 등의 약관에 예.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약관 심사는 저희 공정위의 이제 전형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에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이나 부당 계약 취소 등의 위법 행위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하도급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또 문체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엑소 첸백씨의 네. SM 엔터테인먼트 불공정 계약 신고건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국민들이 발휘한 창의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합당한 법 집행 그리고 또 피해 구제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피해 구제는 공정의 이제 행정적 제재 이후에 네. 결국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합이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과 같이 반칙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그런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칙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를 상향하는 쪽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기업 등이 원활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그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그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쟁 조정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이제 남짓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에서 어떠한 점에 좀 주력하겠다, 뭐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이 저희 공정거래 업무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요. 민생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공정의 역량을 균형 있게 아주 적절히 잘 투입을 해서 민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결국 업무 이정표로 삼고 있는 민생을 위해서 다시 항상 기본을 생각하면서 원칙이 바로선 시장 경제를 세운다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정 경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기차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여행 상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 여행을 즐기는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요. 도시를 벗어나 일상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과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여행이 있습니다. 색다른 여행이 필요하다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험은 어떨까요? 경북 영양, 전남 해남, 경남 함양 등 지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보기 여행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K컬처 여행,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케이션 여행이 있고요. 취미와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여행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행 상품을 이용하려면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에 여행 트렌드관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열차 6개 노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앱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해서 6월 30일까지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승차권은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까지 기차로 경북을 관광하려는 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경북을 여행하면서 사용한 철도 요금과 관광지 입장료, 숙박료, 식음료 등의 결제 영수증을 인증하면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지원금을 되돌려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여행 경비 아끼고 쾌적한 기차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차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 여행이 K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신일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진 아나운서, 혹시 바다 열차를 타거나 기차 타고 국내 여행 다녀본 적 있나요? 네, 있죠. 작년 예. 겨울에 겨울바다 강릉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사실 알고 보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할수록 지역 소멸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권신일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신일입니다. 예. 대표 취임하신 지 한 석 달 됐습니까? 네, 이제 올해 6월 말 되면 석 달이 됩니다. 그래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전 또 전에 있던 회사에서부터 또 예. 관광 쪽 업무도 해왔고 또 그런 커리어 때문에 한지라 석 달 동안 또 바쁘게 전국 저희 한 5개 지사하고 또 주요 관광 상품은 다 그래도 다녀오고 체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레일은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뭐 KTX 열차도 운영하고 옛날에 뭐 무궁화 열차도 다 있었고.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코레일에서 열차 이용을 또 활성화하고 또 환경 이런 것들 감안해서 20여 년 전에 예, 그 관광 쪽, 개발 쪽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예, 아마 가장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일 접하시는 분은 KTX 승무원, SRT 승무원들이 또 저희 다 직원들이고요. 예, 전국 4곳의 테마파크, 정선 레일바이크라든지 예. 또 뭐 강릉 테마파크 이런 네네. 곡성, 청도 다 저희 관광 개발에서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관광개발이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여행사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윤을 직접 다 만들어서 월급을 이제 줘야 되는 여행사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업이고, 예. 근데 저희는 나라 예산으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어떤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균형 재정 만들고 그 비용으로 지자체들을 살리고 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예. 같이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내 관광, 그중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예.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침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지난 코로나 때에는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이제 소국화됐다 그러면 네네네. 올해부터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고 뭐 전년 대비 이제 150% 승객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열차 여행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FIT라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역 당장 오늘도 가보시면 대여섯 명씩 외국인들 막 다니는 4명, 6명, 10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희 관광 상품들도 열차 안에서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안전이나 또 건강 이런 이슈들도 다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 때와는 좀 70% 달라졌. 정도 회복한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침 지금 또 새벽 시간이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주말에는 아침 7시에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청량역 가시면 그렇게 지자체로 가는 관광 열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생존 차원에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소비자분이 10만 원을 내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관광 상품은 20만 원짜리입니다. 50%를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나 내지는 지자체하고 같이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그 이익을 갖고 그 상품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뭐 봄에 어떤 맛집이라든지 스포츠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관광 산업이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 중요한데 예. 아시다시피 이것은 또 기존에 잘 되고 있는데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상품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관광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용 같은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IT보다는 관광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고용을 일으킬 수 있고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컨대 북한 같은 데 남북 통일이 되어 갈 때 열세가 있다 그러면 북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겁니다. 예. 하지만 5천 객실이나 3천 객실의 호텔을 진다면 대략 그 객실 숫자만큼 고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거기서 고용을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속한 이 관광 산업이 음식에서부터 여행 같은 당장의 베네핏도 있지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세계 3대 산업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테마 열차, 바다 열차, 또 이렇게 팔도 장터 관광 열차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주요 목적이 국내 관광 산업을 예.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소멸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지자체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라면 1등이겠지 않습니까? 예. 그 1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순천만의 국가 정원도 있지만 또 단양 같은 데 약초라든지 또 포천 같은 데는 한탄강 지질공원 이런 예. 것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플랫폼, 기반 콘텐츠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이동할 때 어떤 가성비,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보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열차라고 하는 게 해당 지역에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구경을 다 하고 당일날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1일짜리가 설령극의 호남이든 영남이든 간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1박 2일도 있습니다. 또는 2박 3일도 있고 예컨대 저희가 제 1등 히트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2박 3일 상품인데 그거는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오. 근데도 예. 그거는 오픈하면 당일 다 팔립니다. 실제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고 10번, 11번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2박 3일 동안 경부선, 호남선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 재미있게 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또 최고의 음식과 그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어메니티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완판되는 거라.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데는 1,000만 원짜리들도
바로바로 팔립니다. 아니, 요즘에 뭐 어디 가고 싶으면 KTX 타고 슉 가니까 막히지도 맞아요. 않고. 네. 근데 이제 관광열차는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차이 난다는 게 뭐 30분, 1시간 차이일 텐데 예. 관광 열차 중에 천천히 가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예. 그거는 평일날도 완판될 정도로 인기 상품이 뭐냐면 예. 바다 열차라 그래서 네네네. 강릉 삼척 동해를 한 53km 바다 구간을 창문 자체가 이렇게 바다를 보게 구성이 돼서 어떤 구간에서는 한 30km 정도를 천천히 가주기도 하는 예. 그런 상품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울역에서 예컨대 영주를 간다고 할 때는 무궁화 기준으로 간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가죠. 예. 거기 내려서 그 지역에서 마련된 시장이나 주요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경하고. 그 차로 이동하게 하고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코레일 관광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지자체장님들한테 예.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자기네 쪽으로 노선을 좀 네, 갖고 이렇게 하다가. 관광열차 이렇게 가서 예. 보통 한 400~500명이 타고 내려가서 안동역에 뭐 80명 내리고 영주역에 150명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보통 저희 연구원에 따르면 한 명당 한 21만 원 정도를 쓴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시장이라든지 그 지역 경제에 예. 크나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들도 일정한 금액을 보조를 해서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좀 많이 늘리면 더 좋잖아요. 근데 네. 또 그렇게 많이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도 더 뽑아야 될 거고.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릴 예. 말씀이 없는데 일단 열차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정해진 갖고 있는 열차가. 노선이 예. 궤도가 있고 열차 숫자가 부족해서 경영진에서도 열차 숫자를 더 만들어 달라. 관광열차 같은 건 하나에 뭐 150에서 200억 정도 드는데 그런 걸 마련해서 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인원은 이제 보충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늘어나야 되는 거는 좀 지속 가능이라든지 친환경일 때는 이제 너무 흔한 자료이긴 하지만 예. 자동차는 부산까지 갈 때 66kg을 발생하면 우리는 11kg이라서 6배의 탄소를 줄이는 내가 지구에 기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늘려야 되는 건 분명한 정책 방향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네. 그런 것들을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한 해 막 3천만 명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해외로. 전 인구의 예. 그렇게 보면 한 60%가 나가는 겁니다. 관광 수지가 적자예요. 그런데 일본은 전 인구의 15% 언더로 내려갑니다. 음.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나이 든 고령층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비행기 잘 안 타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좋은 관광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북해도부터 아래쪽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지자체들이 관광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최근에 갔었던 전북 같은 데서도 산속 등대라든지 아원고택이라든지 또 포천 같은데 가평 같은데도 역마다 그 벚꽃 축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사회적으로는 그 기회가 코로나 이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꾀하고 계신지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그 관광 열차라든지 이렇게 티켓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여행 정보를 잘 모아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여행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자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 열차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또 어떤 관광지까지 이 공간에 대한 이동 문제가 사실은 좀 철도관광의 한계로 많이 맞아요. 있는데 1위 공유업체하고 MOU를 해서 예. 그 기업도 여기에는 절반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공유 경제하고도 연결하는 이렇게 좀 회사의 캐릭터라든지 실제 이용객의 편의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번 그 이용했던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게 되거든요. 거꾸로 이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번 갔더니 그러면 그 노선은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업계에서는 그 말씀하신 게 N차 방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N차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갔는데 좋은데
숙박 시설이 부족하거나 너무 지저분해서 왔다라는 답도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 개선하는 것도 저희 기관의 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N차 방문이 큰 숙제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기본 저 북해도부터 이쪽에 동경, 오사카 저 아래쪽까지 큐슈까지 최소한 한 서너 번은 다녀와야 일본을 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아쉽게도 서울의 한 7, 80%가 서울만 왔다 가는 경우가 7, 80%고요. N차 방문이 나라에도 큰 숙제입니다. 그 N차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가 하는 지자체의 매력물들을 많이 손쉽게 예. 예측 가능성 있게 보내드리는 이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철도 여행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K 관광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주요 상품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 기관의 목적이 국내 관광을 국내인들이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 네. 국내 관광을 해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걸 늘리자. 근데 이분들 보면 예컨대 BTS의 어떤 성지 방문이라는 걸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꼭 서울을 들리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약간 특정 엔터테인먼트사의 반나절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그다음 하루 자는 코스로 전주 아원고택을 간다든지 부산에 BTS를 간다든지 예. 강릉 BTS 방문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3개 정도 상품을 만들면 이분들이 N차 방문이 가능하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외여행할 때 시간의 예측 가능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1박 2일 상품에는 원하는 거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테이블을 드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관광업이라는 게 반도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용이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 미래 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객들을 매일매일 접하는 승무원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하는 팀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표출되도록 해서 열차 관광이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재미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환경을 6배로 지키는 일이고 또 내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요즘 많이 지자체들이 좋아졌네. 예.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게 개인적인 이번 목표입니다. 여행도 즐기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 여행 상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내수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